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귀국 직후 대국민 인사말을 통해서 한미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공동의 목표로 하고 평화로운 방식으로 풀어가자고 합의했다면서 이 한반도의 문제를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주동해 나갈 수 있도록 미국의 지지도 확보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런데 정작 북한은 아직도 남남 갈등을 유발시키려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과제는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역량을 발휘해서 이런 북한을 잘 다뤄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해결을 동시에 해결하느냐, 바로 이런 부분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신율의 출발 새아침은 한미 정상회담 특집으로 마련합니다. 1부와 2부에서는 국회 외통위에 속해 있는 여야 의원 한 명씩 차례로 연결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첫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들어보고요. 3부에서는 한미 정상회담 이후 열렸던 동포간담회에 참석한 분이죠. 김영천 워싱턴 한인연합회 회장으로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동포들 사이에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또 한국경제신문 정윤설 기자와 함께 한미 FTA 재협상 등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부각된 경제 이슈도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4부에는 월요일마다 청취자 여러분들 찾아가는 코너죠.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신율의 출발 새아침,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신율의 출발 새아침, 먼저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백병규 시사평론가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 비 얘기부터 하죠. 이 가뭄 때문에 걱정이 많았는데 또 한 번 비가 오니까 너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서울, 경기, 부평, 가평, 구리, 남양주 여기에 오늘 0시부터 호우경보가 발령이 됐죠. 네, 어떻게 좀 적당하다는 게 좀 없는 것 같죠. 안 올 때는 너무 안 오다가 또 올 때는 그냥 집중 오니까 말이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제 저녁부터 그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그 30mm 이상의 그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면서 국민안전처 오늘 0시를 기해서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 호우경보를 내렸습니다. 호우경보는 6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이거나 12시간 강우량이 그 180mm 이상으로 그 예상될 때 그 내려지는데요. 예. 경기도 고양시에는 그 시간당 45.5mm의 그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죠. 그래서 현천과 일산, 토당, 관산동의 그 반지하와 그 1층 주택 7가구가 그 침수됐다는 소식이기도 합니다. 강원도 지역에서도 어제 그 지역에 따라서는 그 100mm가 넘는 그 폭우가 쏟아져서 이 고립과 그 침수 피해 좀 잇따랐는데요. 평년보다도 그 일주일 정도 그 늦게 도달한 이 장마전선 이번 주 내내 중부지방 인근에 머물면서 그 중부와 남부 일대에 최대 250mm 이상의 그 많은 비를 이제 뿌릴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3호 태풍 난마돌 이제 북상을 하면서 그 제주 지역은 4일쯤 그 태풍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7월 중에 내릴 그 강우량, 전체 강우량의 정도는 예년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또 않을 것 같다고 그러네요. 우리 백병규 평론가님도 어제 11시 58분경에 문자 받으셨어요? 국민안전처에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안 왔더라고요. 아, 국가에서 포기했나? 농담입니다. 이게 좀 차별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는 사람 있고 안 오는 사람 있고 그래요. 저 안 사람한테는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네, 맞습니다. 기분이 어떠셨어요? 혼자 못 받으시니까? 기분이 뭐 그래도 다행이다 그랬죠. 그래도 다행이다. 네. 예. 한 사람한테는 왔어요.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3박 5일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을 했는데 귀국 직전에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연설에서 이른바 대북 4대 불가 선언을 했죠. 맞습니다. 이 북한 측이 과연 어떻게 반응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문재인 대통령 30일이었죠. 미국 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그 전문가 초청 만찬 연설에서 이른바 그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그 사노라고 해야 되나요? 예. 네.
네 가지가 아니다. 산호라고 그래야죠. 네, 산호인가요? 네, 산호. 즉. 포노, 그러면 이게 좀, 예. 알겠습니다. 이 4대 그 대북 불가 원칙에 그 합의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과 그 트럼프 대통령, 북한에 대한 그 적대시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 우리는 북한을 공격할 의도가 없다. 북한 정권의 교체나 정권의 붕괴를 원하지도 않는다. 인위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그 가속화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런 점을 이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그 우리 입장은 그 전략적 인내에서 벗어나서 이 북한을 그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서 그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오는 그 5일과 8일 이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그 참석하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그 독일에 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그 4대 불가 즉 산호 선언을 뼈대로 한 이 대북 정책 구상과 제안을 담은 이른바 그 문재인 독트린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예. 그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성남공항 귀국, 제가 오늘 그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사말을 통해서 이 국민들한테 감사드린다 이런 얘기했죠. 네. 저도 뭐 이 대목이 좀 마음에 좀 다가오던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해서 그런 말이 아니라 실제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데요. 이 문재인 대통령 그 귀국 인사말에서 한반도의 그 영구적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그 긴 여정을 시작해야 한다. 이제 그 첫 발을 떼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번 방미 기간 중에 우리가 받은 대접과 외교적인 성과도 전적으로 국민들 덕분이다. 국민들께 감사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방미 때 다시 한번 그 절실히 느낀 것은 우리 국민들이 그 촛불혁명과 정권교체를 통해서 보여준 이 수준 높은 민주 역량과 도덕성이 국제사회에서 그 대한민국을 그 당당한 나라로 만들어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고 그러네요. 근데 그 한미정상회담 끝난 다음에 이 막전 맞고 비사들도 지금 뭐 잇따라 나오고 있는 모양이에요. 네. 먼저 그 막전 비사인데요. 그 한미정상회담에서 그 사드 문제가 거론되지 않고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그 한간의 그 비밀 접촉을 통한 그 사전 조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정의용 청와대 그 국가안보실장 지난달 그 중순 비밀리에 다시 한번 방문을 해서 이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자택에서 무려 그 5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의를 통해서 이 사드 문제 사전에 그 조율을 좀 끝내놨다고 하네요. 자, 마쿠 비사도 하나 있습니다. 한미정상회담 이후에 그 언론 발표 전에 나와야 될 그 공동성명이 나오지 않아서 이 공동성명이 무산된 건 아니냐 이제 이런 관측까지 있었는데 무려 그 7시간이나 늦게 나왔다고 하죠. 그 나온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백악관 정확하게 말하면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 공동성명 6개 항목 가운데 그 3번째 항목에서 이 경제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한 그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프리 앤 페어 트레이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수고하셨습니다. 영어 하시더라고요. 참 고생 많으셨는데. 네, 여기서 이 프리란 말을 이 자유란 말을 빼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 트럼프 미 대통령이 그 직접 요청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이 자유무역 지지자는 반미주의자라면서 평소 그 보호무역 정책을 그 강조해온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었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풀이를 낳고 있다고 하죠. 그 자유라는 풀이라는 단어 하나 네, 그것 때문에 7시간 걸려서 결국은 공정한 무역이라는 말만 들어갔다고 하죠. 페어 트레이드. 자, 국민의당이 오늘 문준용 씨 특히 취업 조작 이 증거 문준용 씨의 특히 취업 의혹에 관한 증거 조작이죠. 네, 맞습니다. 이 증거 조작에 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그러는데, 어젠가요? 안철수 전 대표를 50분간 직접 대면 조사했다. 이런 결과를 발표하는 거죠? 증거가 있는데 조작을 한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증거 자체를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건 조작 증거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증거 조작이라고 해야 될지 좀 헷갈리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결론은 이유미 씨 그 단독 범행이다. 이런 결론을 냈다고 하네요. 네, 국민의당 그 진상조사단 어제 그 안철수 전 대표를 이제 직접 만나서 조사를 한 것을 끝으로 관련 조사를 좀 마무리 지었다고 하죠. 오늘 이제 그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안철수 전 대표와의 그 대면 조사 결과 안철수 전 대표는 그 의혹 제보가 그 조작된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이제 파악을 했다고 합니다. 국민의당은 그 향후 그 검찰 조사를 지켜보면서 대선 당시에 그 거짓 제보를 걸러내지 못한 데 대한 그 당 관계자들의 그 책임 의무 판단한다는 방침인데요.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그 서울 남부지검의 그 공안부, 이 국민의당의 그 이준서 전 최고위원, 공명선거 추진단의 그 김성호 전 수석부단장, 전 의원이기도 하죠. 또 그 김인원 전 부단장이 각각 오늘 오전 10시, 오후 2시, 오후 4시
이 출석을 하고 통보를 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자유한국당 오늘 전당대회죠. 네, 거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 국회 헌정기념관과 남양주 감자밭에서 그 이원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죠. 후보들은 이제 그 남양주 감자밭에서 이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가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최종 결과가 나오면은 이제 그 메시지를 거기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아직까지 감자를 캐지 않은 밭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오늘처럼 비 오는 날 장마가 올 때. 네, 장마 전에 다 캐죠. 그래서 하지 감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비 올 때 감자를 캐가지고는 이게 좀 감자를 제대로 먹기가 좀 힘들 텐데 말이죠.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뉴스 브리핑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서 어제 오후에 귀국을 했죠. 이 성과와 숙제를 동시에 남긴 회담이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한미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그 여당의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외통위원장이시죠.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 문재인 대통령의 그 외교부대 데뷔전이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이번 방미 성과는 정말 훌륭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그 대미 정책 기조, 대북 정책 기조에 있어서 혹시 양국 간의 엇박자라도 나면 어떡하나 하는 우려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우선 무엇보다도 한미 동맹 굳건한 한미 동맹을 재확인했고 더더욱이 그 외교 국방 장관 회의 이 2+2 정례화하기로 했다든가 확장 억제를 위한 고위급 전략협의체도 정례화하기로 하는 등 더욱 강화에 합의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그 양 지도자 간의 상호 신뢰 구축도 훌륭히 이루었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전체적으로 큰 성공이었다 생각합니다. 제일 큰 성과는 뭐라고 보세요? 역시 그 대북 정책에 있어서 우리와 미국이 의견을 같이 했다는 게 제일 크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그 북핵 문제에 있어서 핵 동결과 핵 완전 폐기의 그 2단계 접근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런 과정에 있어서도 제재만이 아니라 제재와 대화가 함께 이루어지는 그런 접근 더 나아가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주도하는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입장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런 면들에 있어서 미국 그 트럼프 행정부도 트럼프 대통령도 큰 틀에서 함께 합의를 했다는 점에 있어서 제일 큰 성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더욱이 그 북한 비핵화 문제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고 또 그 최우선의 노력에 있어서도 평화적인 수단으로 한다. 평화적으로 비핵화 목적을 이룬다는 것을 합의한 게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이 대북 문제가 대화로 이제 풀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럼요. 원래 지금 그 유엔 제재 결의들도 그러니까 2270호라든가 2321호라든가 결국은 제재는 대화를 위한 그러한 수단으로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대화로밖에 풀 수 없죠. 그리고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도 트럼프 대통령도 그 최고의 압박과 더불어서 대화를 기본적인 그 북핵 해결의 방안으로 제시해 왔었습니다. 그러면 이 대화 물론 다 필요한데 문제는 대화는 상대가 있는 건데 북한이 대화에 나올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죠. 지금 현재 그
북한과 우리나라 또는 북한과 미국 완전히 대화가 단절된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예. 따라서 어떻게 그 대화를 시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검토가 있어야 하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상호 신뢰 구축이 제일 현 단계에서는 필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좀 그리고 궁금한 게요. 네. 이 상호 신뢰 구축도 중요한데, 예를 들면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든지, 네. 예를 들면은 추가적인 ICBM을 비롯한 미사일 시험 발사 같은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전제 아니겠어요, 그죠? 물론이죠. 예, 그런데 실제로 그런데 만약에 역으로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해서 곧 그게 또 파국을 의미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도 이제 핵실험을 해도 대화를 우리는 계속 추구를 하겠다. 그죠? 그렇게 이해하면 조금 어폐가 있고요. 그건 아니고요. 예, 그건 아니죠. 그러나 물론 그걸 우리는 분명하게 반대하고 있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러나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해서 자 그러면 이제 파국이다. 북한 공격하고 전쟁하자 이렇게 해서야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너무 극단적인 사례를 들으셨는데 전쟁을 하자 이런 거는 아마 어느 누구도 찬성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대화가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상호 신뢰 구축이 지금 현 단계에서는 대단히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은 비정치적, 비군사적 분야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예를 들면은 인도주의적 접근, 그 가운데서도 이산가족 상봉이라든가 무슨 문화교류라든가 스포츠교류라든가 기타 어떤 비정치적 비군사적 접근으로 인한 그런 신뢰 구축이 이 단계에서는 절실히 필요하다. 그리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성명에서도 그런 우리 정부의 의지, 노력에 대해서 미국이 지지를 표명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현 단계에서의 낮은 단계지만 상호 신뢰 구축이 대단히 필요하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동성명에서 대한민국의 연합방위 주도 이런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전작권이라고 얘기하는 전시작전 통제권 바로 이 부분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두 정상 간에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 조속히 이루기로 한다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와 함께 또 논의되고 있는 것이 그렇게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나라와 미국이 상호 운용 가능한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라고 하죠. 이런 것 등 국방력을 강화해야 하고 또 우리가 그런 국방력을 강화하도록 미국이 지지한다, 지원한다. 이런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이 함께 이루어지면서 빨리 조속하게 전작권이 전환되도록 합의한 거죠. 근데 이번에 방위비 분담금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도 나왔나요? 명백히 언급이 됐습니다. 특히 공동 성명에서는 언급이 안 됐습니다만은 이제 공동 언론 발표에서 언급이 됐는데 저는 필요한 방위비가 있다면 우리도 함께 분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도 근데 분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지금 현 단계에서 우리가 이를테면 일본이나 유럽, 독일 등에 비해서 충분한 분담금을 내고 있고 또 그다음에 그 분담금조차도 현재 우리나라 경우에는 매해 1,000억 가까이 불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군이 받아서 미국 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돈만이 1조 원이 가깝습니다. 따라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이제 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아마 내년부터 시작될 텐데 이런데 충분히 함께 논의되고 합리적인 공정한 그런 부담금 협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트럼프 대통령이
더 낼 것을 요구했다 이런 분석도 나오기 때문에 여쭤본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막 쌓아두고 있으면 뭐 더 내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 아니 뭐 필요하다면 더 내야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합리적인 또 공정한 그런 그 검토 협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사실 이번에 또 하나 주목받은 부분이 바로 이제 그 경제 부분 아니겠어요? 네. 그죠?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한 의지 트럼프 대통령이 거듭 밝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 백악관 대변인도 한미 FTA를 재협상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시작할 특별 공동위원회를 소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충분히 예견됐었죠. 사실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언급했던 부분입니다. 예. 게다가 이제 이미 나프타 협정이라든가 TPP 협정 같은 건 폐기를 선언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뭐 FTA 문제 그 논의를 요청하리라고 예상을 했었고요. 예. 다만 이번에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도 잘 말씀하신 걸로 보이는데 현재 그 한미 FTA가 우리나라와 미국 상호 이익이 되도록 잘 운영되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또 그동안 사실 미국 무역 대표부에서도 계속 그런 평가를 해왔었고요. 그러니까 수출입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그 이문을 본다고 할지라도 서비스 부문에 있어서는 미국이 압도적으로 이문을 보고 있고 더더욱이 우리는 그 많은 투자도 하고 있고 우리가 한 3배 이상의 투자를 미국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미국으로부터 많은 무기도 구매하고 있고 따라서 이런 점 등에 대해서 우리가 미치게 잘 설명할 필요가 있고 사실 이런 부분은 그 맥케인 상원 의원, 그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이기도 한데 이런 분들은 그 한국이 충분한 그런 그 방위 분담금을 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 한미 우호 관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런 평가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따라서 이런 그 FTA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하게 그런 그 여러 측면들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우리가 이제 타스크포스를 구축하자. 이런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그 백악관에서 발표한 그런 공동위원회가 뭐 비슷한 성격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그 과정을 거쳐서 충분히 협의를 하고 만약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역시 그 상호 호혜적으로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당연히 협상에 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은 한미 FTA가 좀 불공정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현재 그 미측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이는데 사실상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께서도 아마 그 뭐 만찬 그 석상 같은 데서 충분히 트럼프 대통령이 설명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던데 우리 나름의 그런 그 의견을 잘 정리해서 전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점도 그 미국이 미국 일방적으로 모든 걸 처리할 수는 그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와 서로 그 잘 호혜적으로 의논해야 한다고 보고 그런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예, 월요일 아침입니다. 그런데 잔뜩 흐린 장맛비가 엄청 떠들일 것 같은 그런 월요일 아침인데요. 7시 40분 57초 지나고 있습니다. 교통 상황 알아보죠. 김재윤 캐스터. 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고속도로 일부 구간 통제되는 곳이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신갈분기점에서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가는 진출로에 토사가 쏟아지면서 이 진출로가 전면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본선상의 흐름을 살펴보면 경부고속도로에는 부산 쪽으로 한남에서 반포까지 15간에서 정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갈에서 수원 사이로 다시금 밀립니다. 서울 쪽으로도 판교에서 한남
현재까지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도 사고 소식입니다. 인천으로 가는 길 남동 신출로 갓길에서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서창에서 남동까지 2km 구간 주춤하고 있고요. 반대편 안양 쪽으로 가는 길은 문학과 서창 사이로 교통량이 많아서 밀립니다.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 도로 중에서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가는 길 이촌동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추돌 사고가 있었는데요. 5분 전쯤에 처리 작업 모두 끝이 났습니다. 뒤쪽으로 이어지는 자유로 행주대교 부근부터 밀리기 시작해서 강변북로 동작대교까지 쭉 정체가 되고 있는데요. 이 구간 올림픽대로도 같은 구간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림픽대로의 경우는 하남 쪽으로 가는 길 동호대교부터 청담대교까지 조금 더 정체입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일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첫 번째 한미 정상회담에 관한 여당의 입장 들어봤죠. 자, 2부에선 야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이시죠.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홍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첫 번째 한미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의 첫 번째 한미 정상회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처음 회담이기 때문에 좀 후한 점수를 드리고 싶긴 합니다만, 하여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미 동맹의 굳건함이 재확인됐다라는 점에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한 목소리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측은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고 이제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동안 그만큼 한미동맹이 큰 위기였다는 반증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미 관계가 제자리를 찾을 그런 여러 가지 징조가 보였다. 이런 데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지만 아쉬운 점이 많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사드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가 없어서 상당히 좀 아쉬웠다라는 게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에 대한 의구심이 해소되었다고 얘기하지만은 공동성명에 명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분분했습니다. 제가 워싱턴을 좀 체크해보군요. 그리고 가장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역시 미국의 청구서 문제가 아니었던가 싶어요. 예, 청구서? 예, 그러니까 청와대는 부인하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자동차 등 국제적인 항목을 제시하면서 불공정 무역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방위금 분담금 문제, 이게 다 청구서라고 볼 수 있죠. 그것을 공식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한미 통상의 파고가 굉장히 높아질 것을 시사했는데, 청와대가 이를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는 문제다, 별일 아니다 하는 식으로 은근 축소하는 것이 상당히 저로서는 좀 걱정스러웠습니다. 예, 자, 근데 이 여담입니다만, 이 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이 이게 악수를 아주 특이하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꽉 쥔다든지, 예? 악수할 때 확 끌어당긴다든지. 근데 이번에는 그런 특이 상황은 펼치지 않았어요. 그죠? 예, 트럼프 대통령께서 자신이 스스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악수 놓고도 무슨 여러 가지 말이 나와서 굉장히 조심스럽다 그랬는데, 이분도 사실은 초보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경제인이었기 때문에, 아직도 외교적으로 좀 더 사람들에게 다양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악수 행태들이 좀 있었는데, 여기는 특별히 무슨 엄청난 방향을 일으킬 만한 무슨 그런 악수는 없었던 것 같은데, 또 실질적으로 현지 분위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악수하면서 어깨에다 손을 얹었다든지 이게 좀 하대하는 거 아니냐,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우리가 관심 끌 만큼 중요한 그리고 특이한 사항은 없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다행입니다. 근데 자, 하나씩 좀 짚어보죠. 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귀국을 해서 방미 성과를 직접 보고하는 회견을 가졌는데, 한반도 문제를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미국의 지지를 확보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제 이번 정상회담의 경우에는 이제 보다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북핵 문제, 한국 주도권, 또 대북 대화 등 북핵 문제 방점을 두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미국은 철저하게 경제 통상 문제에 비중을 둔 것으로 보이고요. 어차피 북한의 문제는
뭐 미국과 한국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국제사회의 공동 현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제 공조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의 주도권이라는 것이 뭐 트럼프에게는 생각처럼 그렇게 큰 선물이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이제 방위 분담금, 뭐 FTA 같은 그 양국 현안 뭐 이런 것들이 그 한국이 원하는 그 대북 현안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대신에 철저하게 경제적 실익을 챙기겠다라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그래서 예. 그러면은 그 한미 FTA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어쨌든 네. 이게 그 특별 공동위원회 같은 거를 설치하자 백악관 측에서 아마 그런 얘기를 한 모양인데. 예? 네. 그렇다면은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글쎄 이제 FTA에 관해서는 그동안 이제 한미 동맹이라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깔려 있었기 때문에 FTA에 관해서는 사실 다른 나라들과 우리 한국과는 좀 더 다른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이 그 경제 전문가들의 그 얘기였고 또 워싱턴 정가의 얘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에 관해서 철저히 미국의 경제적인 이익을 바탕으로 한 FTA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건 이미 워싱턴의 대통령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여러 군데에서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그 FTA에 관해서는 다시 해야 된다. 그리고 FTA는 철저히 그 미국의 국익을 중심으로 FTA를 다시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FTA 문제가 지금 우리는 산업부 장관도 지금 그 만들어져 있지 않고 청와대도 이 문제에 관해서 놀라운 것은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이브하게 속수무책이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예. 근데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같은 경우에는 한미 FTA 재협상에 합의한 바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합의한 바 없다고 장하성 실장이 그렇게 얘기하고 싶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FTA 문제가 저희한테 아픈 일이고 또 이만큼 이 문제가 우리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에 그 끼칠 영향이 크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도착하기도 전에 한미 FTA 문제에 대해서는 뭐 이미 대통령 선거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여러 번 FTA 재협상해야 된다는 말을 천명했고요. 실질적으로 실무팀들이 그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장하성 실장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그거와 반대로 지금 미국이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도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이해도 되겠습니까? 대책을 세워야죠. 대책을 세워야 될 뿐만 아니라, 지금 문재인 정부의 대응은 정말 눈 가리고 아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드 문제나 한미동맹, 북핵 문제를 집착하다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거에 집착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방점을 둔 것은 뭐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통상 현안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준비를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지금 장관 인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휘체제의 부재가 이어지면서 이거 실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가 임기 내에 전작권 환수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 미국 방문에서 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 전시장적 통제권의 환수에 속도가 붙을 거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전작권 환수하고 이제 방위금 분담금이 이게 동전의 양면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이 전작권 환수 문제만큼은 문재인 대통령의 빌공짜 공약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역대 정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고요. 지금 현재 과연 우리가 전작권을 환수함으로 해서 우리의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될 것인가. 그런데 주권 국가로서 전작권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저 역시도 전작권을 언젠가는 회수해야 되는데 지금 과연 지금 북핵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대한민국이 여러 처한 입장에서 볼 때 전작권 환수라는 것이 그렇게 시급한 문제인가 그것도 있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전작권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라는 그런 현실적인 지출이 불가피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현실적으로 볼 때는 저희가 전작권 환수라는 것에 대해서 누가 반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언젠가는 해야 되는 일이지만 지금 과연 우리가 이 방위 분담금을
천문학적으로 늘리면서 또 전작권을 환수를 하면서 하는 것들이 지금 북한 핵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입지에서 과연 잘하고 있는 일일까 이런 걸 생각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자, 조금 다른 내용인데요. 네. 오늘 자유한국당 당대표 뽑죠. 그죠? 최고위원도 뽑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한미정상회담에다가 국민의당 증거 조작 사건 때문에 요번에 아주 관심을 좀 많이 못 받은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른바 한국당의 표밭이라고 하는 지금 TK 지역에서도 현재까지 5% 정도밖에 투표를 안 했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고요. 이제 마지막 투표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민들도 별로 관심이 없고, 당원들도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당원들도 관심이 없어요?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만큼 관심이 없다.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참, 저희로서는, 그렇지 않아도 이제 한국당 또 정치에 관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낮은 상황에서 앞으로 이 엄청난 일들을 우리 당이 지금 당하고 있는 엄청난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새로 뽑히는 지도부가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참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결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이었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죠.